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아기 아빠예요. 20대 초반에 제 친구의 엄마와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써볼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중학교 때 기성이라는 친구와 참 친하게 지냈어요. 매일 집 앞 골목에서 만나 함께 등교하기도 했고, 시험 기간에는 서로의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성이네 집은 꽤 잘 살았어요. 기성이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서 컨테이너로 들여오는 분이었어요. 기성이네 집에 놀러 가면 아줌마가 저 양반은 하루 종일 통화를 해하며 볼멘 소리를 했죠. 바쁘게 움직이신 만큼 많은 수입이 있었고 출장도 잦았어요. 기성이는 좋은 대학에 갔고 저도 나름 기성이만큼은 아니지만 괜찮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대학 생활하면서 단체 미팅을 주선하기도 했고 연합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자주 만났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기성이네 집에 놀러 간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성이 엄마는 미모가 뛰어난 분이었어요. 170cm의 키에 마른 체형, 조용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저렇게 키가 큰 아줌마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외할아버지를 닮아 작은 키에 살집이 많았거든요. 기성이네 집에 가면 아저씨가 외국에서 사온 화려한 기념품이 장식장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아저씨가 사온 아이스 와인을 처음 마셔보고 감동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줌마는 외아들인 기성이를 끔찍이 아꼈어요. 기성이는 대학교 2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학년을 마치고 온다고 했고 조촐하게 송별회를 했어요. 기성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잘 다녀오겠다고 했고 10개월간 볼 수 없지만 자기 엄마가 외롭지 않게 잘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알았어. 아줌마랑 데이트해도 되지? 하고 농담을 했어요. 당연하지. 너처럼 잘생긴 남자랑 우리 엄마같이 예쁜 사람이 다니면 다들 한 번씩 쳐다볼걸? 하고 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남자답게 생겼다는 말을 꽤 많이 들었어요. 키는 175cm의 마른 편이에요. 키는 큰 편이 아니지만 나름 잘생긴 외모 때문에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수업을 마치고 집 근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9시에 일을 마쳤어요. 손님들이 계산하면서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면 기분이 우쭐해지기도 했어요. 기성이 엄마는 가끔 제가 일하는 커피숍에 오셔서 테이크아웃을 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쿠키나 머핀을 챙겨드렸죠. 그러면 아줌마는 소녀같이 좋아하셨어요. 기성이가 미국에 간 지 2달 만에 그 가정에 일이 생겼어요. 아저씨가 사업 때문에 외국에 자주 가셨는데 그곳에서 여자를 만난 것이 탄로난 것이었어요. 아저씨는 아줌마에게 재산을 다 주고 집에서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줌마께 듣기로 기성이 아빠와 처음으로 연애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줌마 일생에 다른 남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바쁘게 다니니 몸에 좋은 보약을 지어주고 매년 비싼 건강검진을 시켜줬는데 외국에서 여자를 만나 살림까지 차렸다는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기성이가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협의 이혼을 하셨기에 더 외로워하셨습니다. 아줌마는 기성이 뒷바라지하느라 친구도 잘 안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기성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잠도 안 자고 교육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성이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엄마가 돼서 편하게 잘 수 없다며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봤다고 합니다. 기성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TV도 마음대로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야. 엄마도 할 일 많아. 알아서 할 거라고 믿어라고 하던 우리 집과 상반된 분위기였어요.
아줌마가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함께 느끼게 되었어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 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라는 것 같다며 힘들어했어요. 아줌마는 제가 일하는 커피숍 가장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아마도 집에 혼자 있기 힘들었겠죠. 저는 일을 마치고 아줌마와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안 그래도 말랐는데 아줌마는 더 말라갔습니다. 이럴 때 단 쿠키 먹으면 에너지가 생길 거예요 하며 초코 쿠키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먹을 힘도 누구를 미워할 힘도 없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성이는 부모님의 일을 모르고 있었어요. 마음 잡고 공부하러 갔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으니 귀국하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드라이브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줌마는 운전 실력이 베테랑급이었어요. 1시간쯤 달려서 바닷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 자리를 잡고 얘기를 했어요. 아줌마는 친정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언니도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기댈 가족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 아줌마가 많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전에 아저씨의 차에서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립스틱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회계 업무하는 직원이 떨어뜨리고 갔나 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 회사 일은 잘 모르지만 남편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한 동수 씨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사장님은 여직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회식도 자주 하고 같은 직군의 다른 회사보다 급여도 넉넉하게 줬어요. 그런데 회계 업무하는 그 직원과는 사실 매우 밀접한 관계 같았어요. 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사장실 안쪽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작년에 침대를 놨고 유독 회계 담당자가 늦게까지 야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야근하려고 해도 꼭 회계 담당자만 남기고 모두 퇴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좀 수상하다고 수근된 적이 있는데 사실관계는 알 수 없다고 했답니다. 아줌마는 회계 담당자가 실수인지 고인지 몰라도 돈 많고 건강한 사장과 직원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사장실 작은 방에 침대가 왜 있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아줌마는 너무 화가 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기성이가 귀국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내게 늘 따뜻하고 상냥했던 아줌마가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아줌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상담도 받고 콧바람도 쐬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면 되잖아요? 라고 하며 아줌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줌마는 그래. 너무 든든하다. 좋은 얘기도 아닌데 매번 내 얘기 들어주고 시간 내줘서 고마워라고 했어요. 아줌마는 바닷바람이 차다며 장소를 옮기자고 했어요. 집에 갈까요? 차를 마실까요? 했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소리니? 아줌마도 여자야 하고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날 아줌마와 종일 함께 했습니다.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어도 깊은 관계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아줌마는 서툰 저를 웃으면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기다려줬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연인처럼 지냈어요. 아줌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했어요. 아줌마는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아줌마와 데이트도 했고요. 아줌마는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 줘서 고맙다며 서방님,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모실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어려운 시도를 했고 모두 만족해 했어요. 아줌마는 아들 친구와 이런 관계가 되다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남자와 소개받고 사귀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적인 만남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성이와 가끔 통화를 하면 우리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외로움을 많이 타니 잘 좀 부탁해. 다음 달에 귀국하니 그때 보자라고 하는데 응. 걱정 마라는 대답 외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기성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기성이가 귀국하기 전에 아줌마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세상엔 이런 만남을 가질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아줌마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결혼 전까지 아줌마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니 아줌마는 내 와이프에게 나와 같은 상처를 주면 안 돼. 나는 내가 너무 좋지만 우리 여기서 좋게 끝내자.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했어요. 기성이에게 종종 아줌마 소식을 듣고 있어요. 지인 소개로 2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아 재혼은 어렵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성이도 결혼해서 근처에 살고 있으니 외롭지 않다고 하시네요. 베스트 프렌드의 예쁜 엄마와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